우리는 민주주의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 소리 민주주의야?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당 경선은 뭐 이 정도로 정리가 하고요. 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볼까 하는데 국민의힘 토론이 있었는데 네. 제가 금요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토론 볼 것도 없다. 정말 시간 낭비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왜냐? 예? 엄청나게 큰 순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얼마나 대통령 후보로 부적합한지 어허. 여실히 국민 앞에 다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검증해내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네.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동훈과 홍준표의 맞수 토론이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두 사람이 민낯이 그냥 고스란히 다 드러났습니다. 한 명은 깐족됐고 한 명은 버럭됐습니다. 일단 깐족 버럭 잠깐 보고 진짜 내용은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잠깐 보시죠. 대통령한테 깐족되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제가 이거 먼저 여쭤보죠.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쓰시던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깐족된다는 말 쓰세요? 씁니다.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은 폄하하는 표정이잖아요. 자, 굳이 따진다면 홍 후보님이 페북에 쓰셨던 여러 가지 폄하하는 막말들 그게 깐족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깐족된다는 말 뜻을 모르고 지금 그래서 왔네. 아유.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주변에도 그 깐족된다는 말씀 쓰십니까? 그러니까 씁니다. 이렇게 됐잖아. 근데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주변 사람이 또 깐족된다는 말 쓰십니까? 안 쓰죠. 너한테만 합니다. 뒤에 또 말 바꿔. 뒤엔 또 말 바꿉니다. 네. 네. 깐족과 버럭의 향연이었습니다. 네. 네. 자, 요거는 뭐 특별한 논평 붙일 건 없고요. 네. 홍준표, 한동훈 맞수 토론하면서 불법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법을. 언론조차도 너무 이 불법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지금도. 뭐냐면 윤석열의 당무 개입, 윤석열의 공천 개입. 완전히 그냥 자백과 폭로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 왜냐? 그냥 사람들이 그래. 그래 윤석열 당무 개입했지, 공천 개입했지. 그냥 너무 기본값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맞아. 그래서 굳이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보시죠. 대통령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이가 총선에 이겼다면 총리로 임명하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서. 제가 1월에 자, 봐라. 사퇴 요구를 받았어요. 이거 당무개입.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동안 말을 자주 바꾸시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 아닌 거 드러나면 이재명 짱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 직접적으로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잖아요. 당무 개입. 김문수,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워낙 예를 매이고 깐족거리니까 1월입니다. 사퇴하라고 하죠. 1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월 얘기라니까요? 아니, 총선 전에 공천 가지고 싸웠잖아요. 공천 개입. 깐족거린다는 얘기 자체는 정말 이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게 자신 있으면 쓰시는데요. 지금 홍 후보님이 하시는 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요게 깐족에 약간 묻히는. 네, 깐족이 묻혔어. 내용이 굉장히 조금 네,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대놓고. 네, 그냥 얘기하네. 뭐 그냥 빼박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한동훈 본인이 조심하셔야 돼요 하면서 자기는 다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직접. 근데 이 정도는 사람들이 별로 이제 문제 삼지를 않아.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뉴스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한번 짚어봤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홍준표가 주장한 핵무장이나 핵공유가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그리고 얼마나 준비 안 된 소리인지,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인지 여실히 또 다 드러났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핵무장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핵균형입니다. 나토식 핵공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든지, 전술핵 배치를 그러니까 어디에 하신다는 거죠? 어디에 하고 지금 앉아서 거기서 반대 안 하겠습니까? 또 그거 지금 대받아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되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핵을 어디다 두겠다는 거예요? 그냥 묻지 말고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토론으로 묻는 입장입니다. 핵무장 하시겠다면서요. 핵 전술핵을 어디 배치하시겠어요? 영남에 두실 거예요? 호남에 두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어이가 없어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아니 터집 잡는 그럼 나토식 아이고 됐어 핵 배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됐어. 아니 핵 문제 얘기하시면서 그 주도권 토론이니까 아이, 매번 이렇게 내가 하시면 뭐 이렇게 하시니까 내용이 없으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핵을 어디다가 할지 내가 얘기하면서 남북 핵 문제를 20년 공부했어. 그럼 말씀해 주세요. 내 방송 그만하고 싶네. 아 이래도 이건 한국에 잘 파고 들어가네. 아니 그러니까 맨날 홍준표는 핵 공유, 핵무장 맨날 얘기했거든. 근데 질문 하나만 딱 들어가도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어. 책 보래. 그냥 하나만 들어가도 답이 없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무책임한. 아니 홍준표가 졌는데요. 근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 말이 맞아요. 전술핵을 어디 배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전술핵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모르죠. 정수네? 모르죠. 알 수 없어요. 미군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이런 나토식 핵 공유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남에 배치했나 호남에 배치했나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거. 홍준표가 뭐 모르는 거야. 20년 동안 공부 안 한 거야.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책에 썼다는 내용 한번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예 나는 없을 것 같아. 아, 책에 써놓은 거를 이렇게 쓴 거 맞아야 되지 이렇게 썼어요 하면 모를 것 같아. 아예. 책에 쓴 내용요? 그럼 제가 또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홍준표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얼마나 준비 안 되는 후보인지 또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본인이 쓴 책이라고 있어요. 본인이 책. 거기다 쓴 내용을 물어보거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 단어 자체를. 자기 책 내용? 예. 책에 쓴 내용을 한동훈이가 물어봅니다. 뭐 현물 ETF 관련해서. 근데 현물 ETF란 단어 자체를 몰라. 그리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나 그래 모르. 에이 거짓말. 진짜 그래. 고백해.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현물 ETF 도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하신 건지. 무슨 말이야? 현물 ETF. 현물 ETF.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에 있어서 현물 ETF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책에 쓰셨어요.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후보님이 직접 쓰셔서 4월인가요? 3월에 내셨던 책에 있는 내용인지 예,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답해 주십시오. 네 모르고 썼지 이 묻는 거 아닙니까? 답해 주십시오. 예. 그때 잘 모르고 썼어. 그때 잘 모르고 그게 좋게 보여서 왜냐하면 멋있어 보여서. 자, 모르고 썼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반복되고 논의가 왔다 갔다 하면 좀 알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왜냐하면 공약으로 제시하셨고 본인의 저서에 넣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는 얘기 그냥 제가 장학 퀴즈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 단독 저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내가 아까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내가 거고요. 자세히 몰랐다고 했으니까 그만 넘어가. 어떡해. 야 이거 너무한다 진짜. 아 있어 보여서 썼다는 게 뭐야. 개그다 개그. 와. 아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아, 저는 홍준표는 저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왜요? 왜요? 홍준표는 몰라도 돼. 왜요? 홍준표는 우겨도 돼. 왜요? 홍준표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한동훈은 공부가 많이 되어 있을까요? 한동훈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아니 나도 아는 거를 몰라.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AI 3대 강국을 위해서 200조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200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아니 말씀을 우리나라 하시죠. 1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35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조는 6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나도 토론하겠다. 자, 아니 근데 봐봐 에이. 이게 나는 근데 실수일 수 있다고 보는데 실수일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야. 네. 나는 왜요? 왜냐 네. 이게 350조잖아. 350조. 1년 예산이 350조인데 네. AI를 200조 투자를 하겠대. 만약에 그게 맞다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 제정신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한동훈이 홍준표한테 ETF 공개 강을 찾아낸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있으니까 홍준표 당연히 모르고 썼을 것이다. 홍준표를 아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 350조 문제는 심각한 게 보통 신문 좀 보는 사람도 한 600에서 700조 사이다 정도는 다 알아요. 아, 그럼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 했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문제는 한동훈이에요. 네. 아, 한동훈이. 너무 웃기네. 아. 그 가지고 뜸들여 350. 그리고 처음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할 때 모르니까 답을 안 해. 딴 얘기해. 맞아, 맞아. 뭐 AI가 됐고요. 1년 예산 얘기해 보세요. 350. 350. 600조. 아, 요거 내 수법이거든. 여기에 엉터리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네. 한동훈이 서울 같은 5대 메가폴리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홍준표하고 김문수가 그 전두환식 발상이라고 반대한다 그래요. 그 이야기 뭐냐면 대구시장 했는데 대구는 계속 서울보다 못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야기는 이명박 때 5+4 경제권, 박근혜 때 5+4 생활권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하던 사람이에요. 정관계에 있는 사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걸 다 모르고 안 되는 거래. 네. 이 후보들 전체 다가 기본적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이 없는 함량 거야. 미달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이 얼마나 심각한, 얼마나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이제 검사 출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가 굉장히 또 합리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야, 한동훈은 그냥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자,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21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를 하셨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카 기소 관련해서 꼭 이런 것도 기소해야 옳았냐.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 오해를 산다라는 식으로 법카 기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취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사 200명 동원해서도 이재명이 못 잡았잖아요. 대장동 비리 사건 경우에 수천억의 이익을 제3자한테 줬는데 그게 무슨 공짜로 줬을까요? 그럼 뭘 그 이득을 취했는지 그걸 조사를 했어야죠. 그거 못 찾았잖아요. 그거 못 찾고 나중에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차 타고 다닐 때 뭐 기름값 이런 걸 기소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수사를 그런 식으로 탈탈 털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 가고 자살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합리적이야. 선배 검사로서 약간 혼쭐 내네. 별건으로 정적 제거 괴롭힌 거 먼지털이 아니냐라고 수사.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홍준표 저기서 안 나온 장면이 이제 그 한동훈이 기소했다가 다 무죄받은 사건들 대표적으로 뭐 저 지난 저 대법원장이라든가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가 양승태 뭐 19건 혐의를 했는데 다 무죄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거 얘기를 한동훈이 먼저 꺼냈다는 것부터가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도 검찰주의적 사고방식만 가지고 심각해요, 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러면서 계속 이재명 나만 이길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계속 연장수대 나만이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장동 사건 지금 조작하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무슨 짓들을 한 거야 지금까지. 굉장히 심각한 인식이거든요. 이 인식은. 자, 그리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심우정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한동훈이 검찰에 의해서 한 집안이 그냥 완전 멸문지화당한 조국 이름을 또 입에다가 올립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참 정말 비정보다도 너무 잔인하다. 악랄하다. 너무 잔인하다. 검찰의 무오류. 검찰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한 생각이 또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영상으로 보고 옵니다. 조국 수호이란 말은 왜 하셨던 거예요?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 조국도 역시 탈탈 털면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 대선에서 하셨어요. 그건 왜 하신 거예요? 수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국 수호이시네요, 지금도. 조국이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가족 전체를 도려가는 것은 검찰 수사 관리에 어긋납니다. 야당은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예. 정면의 대상으로 삼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해서 예. 이 꼴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 저보고 이재명 왜 못 아니, 잡아넣냐면서요? 아니, 그럼 내가 그런 말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는 거 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192명의 야당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럼 한동훈 후보나 예. 윤석열 대통령처럼 똑같이 대결 구도로 하면 이 나라 어디로 가요?
아직도 한동훈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런 영상 보고.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검사 시절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흔히 하는 말로 칼을 휘두르더라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는 거고 수술하듯이 딱 필요한 부분만 도려낸다는 원칙은 지켜가면서 한다라고 그들끼리는 떠들었어요. 물론 그때도 나쁜 짓 많이 했지만. 네. 근데 한동훈은 지금 그에 관한 생각 인식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아까는 저보고 이재명 못 집어넣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는 집어넣겠다는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네. 해놓고도. 진짜 무서운 사고 방식입니다. 한동훈이 제일 위험해요. 검찰 독재라는 게요. 사실 이 검찰이라는 것이 징벌기관이 하는 일은 국가의 일이 한 2% 정도도 채 안 돼요. 근데 그 2%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칼을 가지고 100%의 일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검찰 독재라는 것이 된 거고 사실 윤석열 때 보세요. 모든 기관에 금융 수사해 봤으니까 금융 보내고 그렇지. 재정 수사해 봤으니까 재정 보내고 국방 수사해 봤으니까 국방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검찰 독재인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그 경찰도 사실 알고 보면 비슷하고요. 징벌적 역할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아주 극소수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 검판사들의 과잉된 정치 진출을 없애야지만이 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훌륭합니다. 네. 우리가 내란 세력과 싸우기 직전까지 검찰 독재와 싸웠다는 걸 지금 너무 잊고 있다니까. 맞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란 직전까지 한동훈은요. 당원 게시판 문제로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진짜 시끄러웠어. 예, 아시죠? 네. 네. 그 일익을 또 저희가 담당하기도 했었고요.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에 대해 원색적 비난글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네. 이것이 가족과 동명이인이냐 아니면 진짜 가족이냐 이런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결론이 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다시금 추억을 좀 떠올리기 위해서 어떤 원색적인 비난글이 있었는지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핫했던 게 건이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지. 이거 누구 이름으로 쓴 거야? 이게 한동훈 이름으로 아, 돼 있는 거고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게 제목 이거 내용은 그리고도 가만히 있지만은 단두대지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 있었던 거 제목은 윤석열 이 등신은 마누라 단속도 못해서 쯧쯧 또 있습니다. 또 가족 이름으로 있는 뭐 내용으로는 뭐 자기 마누라 지키기에만 혈안인 윤석열 뭐 이런 것들. 네, 진짜 원색적인. 너무 근데 원색. 당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그 포털 네. 댓글에도 가족 이름으로 적힌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뭔가 좀 업무방해 혐의도 있지 않느냐. 실제로 뭐, 밝혀지면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런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가 물었고요. 한동훈이 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걸 한동훈이 어떻게 답을 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 장면 네. 함께 보시죠.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내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게재가 됐어요.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그 대답을 우선 해보세요. 내 가족이면 내 가족이다 아니다. 저는 홍 후보님 계엄은 도망 다니시면서 게시판에 진심이신 거 보고 참 황당합니다. 예.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 비판하면 안 됩니까? 홍 후보님 생각하신 정치는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선거의 중심으로 가져와서 그래서 그렇게 뭘 해서 하시겠다는 이제 거예요? 빠져나가지 말고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우선 내 물어봅시다. 제 말씀 들으십시오. 자, 그 쓴 게 비난글 쓴 게 한우의 가족인가 아닌가 오호.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왜 도대체 누구 얘기 들으신 거예요? 말 안 하는 거 보면 가족 맞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가족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그 간단한 걸 왜 말 못해요? 그렇지. 내 가족 아니다. 이러면 끝나잖아. 말 잘하잖아.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잖아. 후보님, 우리는 민주주의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 소리 민주주의? 야,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자백이네. 민주주의자니까 썼다. 개목줄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말 잘하는 한동훈. 한동훈이가. 개목줄에 자유가 있는 나라. 저렇게 외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건 사실 뭐 당원 게시판에 비판 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예. 우리가 이거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었는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여론을 호도한 것 아니냐. 그렇죠. 여론 조작이 될 수 예.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개인 정보를 어떻게 썼느냐라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이거 우리는 여론 조작이라든가 여론 조사 이런 걸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민주주의 훼손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명태균이 한 범죄라는 것이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무유기가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저렇게 자백하면 수사해야죠. 왜 수사 안 합니까? 안 해. 진짜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은근슬쩍 덮여버렸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아니다 맞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또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로 해서. 아. 그러니까 끝까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걸 아니까 홍준표가 계속 물어보는 기다 아니다 말을 해.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민주주의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네. 아니가 아니라 그러면 날아가는 거야 바로. 그럴 수 있겠네 진짜. 야, 아주 재미있는 장면들이었는데요. 너무 재밌네요. 아무튼 하나 확실한 것은 함량 미달들이다. 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